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교통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인천 지역 아파트에서 부착한 주차 위반 스티커에 화가 난 그 50대 거주 여성이 정문 인도에 그 3일째 캠리 차량을 방치했다는 그 뉴스가 많이 나갔죠. 네, 네. 근데 또 경찰 순찰차까지도 그 지하 주차장 진출 입구를 30여 분 동안 막았습니다. 그리고 우회전하던 7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은 필수다. 이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세 가지 소식이 정말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기도 한데요. 네. 외부 차량 배제 차원에서 불법 스티커를 부착하는데 꼭 운전석 앞에다가 붙이고 사실 제거까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죠? 맞습니다. 일부러 제거하기 힘든 접착제를 사용해서 네. 잘못을 널리 공포하겠다는 의미도 큰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식별용 표지가 없는 차에다가 관리 측면에서 경고장을 붙인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장기 불법 주차로 이어지다 보니까 겹겹이 붙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많이 화가 났을 겁니다. 네. 하지만 50대 여성 운전자는 관리자가 아닌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차로 막는 무리를 빚었습니다. 뒤늦게 아파트 전체 주민들의 공문을 산 이런 사고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지만 역시 그 속수무책이었고요. 조금 한 발 늦은 대책을 좀 마련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명 송도 불법 주차는 대리인을 내세워서 사과를 하는 선에서 일단락 됐지만요. 네. 이 3일간 차를 못 뺀 주민 반발도 만만치가 않았다면서요. 그렇죠. 연락이 안 되자 주민 20여 명이 불법 주차된 캠리를 들어서 인근 인도로 옮겼죠. 네. 그리고 공식 사과 요청 경고장과 또 응하지 않으면 신상 공개까지도 경고를 했지만요.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을 등록 안 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인데 또 언론에 공개까지 되는데도 옮길 생각보다는 밤에 골프백만 살짝 떼갔다는 건 더 화가 나는 일이라고 네.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즉각 조치하지 않은 잘못이 커지고 결국 비겁성에 일관하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차주의 나몰라라식의 경찰 도움도 못 받게 됐는데 격분한 주민들도 적지 않은 보복 행위를 했죠. 네. 주민들은 아파트 정문이자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를 쉽게 옮기는 방법으로 일단 도로에 오일을 뿌려서 옮기고 묶어놓는 휠락 장치를 걸어놨습니다. 네. 차를 못 빼게 앞뒤를 경계석으로 차단시킨 후에는 다닥다닥 붙인 포스트잇에다가 주민 원성이 쏟아지게 또 유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파트 단지 거주자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면목이 없다는 얘기를 전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결국 그 주인을 잘못 만난 캠리는 중고차 매매상으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어른으로서 좀 어린이들에게 부끄럽네요. 자, 이제 공분으로 확대된 불법 주차 후폭풍도 엄청 났을 텐데 네. 이 사건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처벌 수위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일단 뭐 경찰 조사는 받았고요. 네네. 일종의 분풀이식 자의적 복수지만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행위가 되면요. 형법상의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사람과 자동차 통행과 직결되는 도로 파괴나 또 교통 차단 등의 이것이 이제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4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치한 행위는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독일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차장에 갔는데 먼저 내린 사람이 자리를 잡는 경우 네네. 내가 못 세우니까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뭐 엑셀레터를 좀 밟아서 지금 이렇게 왱왱 소리를 내게 되는데 네. 그때 차까지 만약에 그 사람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보복 운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이게 저희가 좀 잘 정리해서 이 사건이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짚어볼게요. 네. 지난 주말 인천 지역에서 벌어졌는데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막은 순찰차, 이 주인을 찾는 소동까지 일어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자라보고 놀라는 가슴 소뚜껑 뭐 이런 느낌인데요. 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뭔가 다급한 일이 아니면 경찰 순찰차가 30분 동안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는 일은 없겠지만 그럼요. 어쨌든 그 사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건물주와 다툰 세입자가 1톤 자기 차로 상가 주차장 통로를 하루 이상 막았습니다. 관할구청에서는 소화전 옆에 불법 주차한 것을 계기로 견인을 했지만 명당 주차 자리를 차지하는 형태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카드 결제처럼 돌려막기식으로 고소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아파트 주차장의 민낯을 드러낸 책이 발간이 됐고요. 소형과 중형 2대를 소유하면서 항시 한 대를 명당 자리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독점을 해왔습니다.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짚어볼게요.
7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실수로 이 차량이 이제 커피숍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고령의 나이 때문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실수도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네네. 이제 고령의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오원만 깨진 유리에 다쳤을 뿐 자칫 대형 사고가 날 뻔했지만 네.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그 상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SUV를 탄 그 고령 운전자가 커피숍으로 돌진했고 운전자는 74세의 고령이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도 이미 고령화 사회가 시작됐다는 점이죠. 네. 따라서 직진에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바뀌는 차선의 경우 대처 능력이 떨어진 노인들에게는 역부족이다. 이래서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점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인지 기능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단력에 좌우될 만큼 중요하다면서요. 예, 참 어렵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네. 짧은 시간에 교통 표지판을 구분하고 또 경로와 방향을 기억하면서 차 속도를 예측하는 등 아주 다양한 검증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운전 가능성을 간접 확인하는 5개의 평가 항목도 있는데요. 빠르게 옆으로 스쳐가는 숫자를 기억하는 횡방향 동체 추적 검사와 네. 또 표지판 방향을 알아맞히는 방향 표지판 기억 검사는요. 고령의 나이일수록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2012년 대비 9.2% 급증된 고령 운전자 수는요. 지금 현재 130만여 명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고령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못한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저희도 가끔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기도 한데 네. 무엇보다 이제 갑자기 좌우로 갈리는 도로에서는 대응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커피숍 돌진 사고도 난 것 같은데 네. 친화적 교통 인프라 구축 시급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94만 5,737명으로 이렇게 늘게 됐습니다. 9.2%인 고령 운전자 비율은요. 운전자 10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 되고 말았고요. 더욱이 고령 운전 교통사고도 2012년 15,190건에서 지난해에는 26,713건으로 무려 75.8%나 급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 사고 원인으로 친화적이지 못한 국내 교통체계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네, 이게 친화적이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있는데 네. 이 차로마다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네. 도로명보다 지점명 크기를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네. 이 고령 운전자 교차로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의문인데요.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고령자들은 교차로에서 좌우 회전과 진로를 변경하는 게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는 회전에 필요한 정보, 즉 주변 차량의 흐름과 속도, 거리, 그리고 신호, 보행자 등을 짧은 시간에 판단하는 데 있기 때문이고요. 바로 이런 점들을 이제 기억 검사에서 이제 반영시켜서 보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많은 정보 처리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직진 차로가 갑자기 좌회전 전용 차로로 바뀌는 등의 이런 복잡한 도로 구조는 고령자에게 몇 배 이상의 부담을 주는 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만 우리보다 먼저 당면한 일본을 좀 살펴볼게요. 네.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가장 위험한 운전자는 역주행 산모녀, 이 참사 같은 치매 환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치매 환자는 자신이 면허를 반납하지 않은 한 선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지기능 검사로도 막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질병인데요. 2025년이 되면 우리도 65세 이상이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제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네. 때문에 2010년 일본이 시작한 교통 표지판처럼 글자 사이 여백을 좀 넓히고 방향을 알려주는 지점명이 있죠. 그 크기 확대와 또 LED 표지판 교체를 비롯한 아까 말씀하신 차로마다 신호등 설치는 아주 중요한 대책이자 교통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친화적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현재 지금 가능성 정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 고령화 시대가 됐고요. 네네. 교통사고는 줄여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처방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네. 운전자분들께서도 조금 더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노인 차를 구분하는 그런 이제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로교통공단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스티커를 보고 서행하는 차를 보면은 일단 안을 살펴보고 뭐 이렇게 좀 대응해주는 주변에 따뜻한 그런 배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차에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처럼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운전자가 지금 현재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좀 해주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버 마크의 그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